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철학적 대화라는 좀 특별한 방법이 어떻게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이, 책은 참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마 요즘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걱정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책에 나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라는 구절을 읽고 이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는 표현? 우리는 이게 흰머리가 났다는 비유인 걸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여름인데 왜 머리에 서리가 내리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어를 모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바로 그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아 쭉 들어가 보면요. 뇌과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읽는 행위와 보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막 활성화돼요.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인 거죠. 근데 영상을 볼 때는 어떠냐? 주로 시각 정보로 처리하는 후두엽이 일을 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수동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영상을 보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생각하는 근육인 이 전전두엽을 쓸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글에 직접 써있지 않은 맥락이나 숨은 뜻을 파악하는 능력, 즉 추론 능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심각한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의외의 곳에 그 답이 있는데요. 바로 철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그런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고요. 생각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 바로 대화로서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철학은 토론이 아닌 대화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막 따지고 드는 토론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대화라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도 이런 말을 했죠. 철학함을 배운다는 건 자기 이성을 스스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 넣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기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철학적 대화라는 게 실제 수업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바로 투트랙 시스템인데요. 격주로 수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 주는 생각의 기술이나 도구를 배우는 사고력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도구를 직접 써먹어 보는 거죠. 유명한 고전 작품을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스킬을 배우는 시간과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딱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스마트하죠? 먼저 사고력 수업부터 살펴볼게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마치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딱 마주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실들 속에 어떤 숨겨진 전제나 가정이 있는지 그걸 날카롭게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엘리베이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실례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보통 애완견 키우는 집이 범인이겠구나 하고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숨은 가정이라는 생각 도구를 배우는 겁니다. 범인은 반드시 이 용의자들 중에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생각이 100% 맞을까요? 어쩌면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의 도구를 익혔으면 이제 독서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는 그런 1차 독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 이걸 내 삶과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파고드는 2차 독해로 나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훈련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부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6학년 학생은요,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크루소가 믿고 있는 그 문명의 기준은 대체 뭘까? 와, 이건 그냥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교육이 진짜로 꿈꾸는 큰 그림,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아이들 성적 좀 올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육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성공은 성적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크는가, 바로 그 질문의 수준이 진짜 성공의 척도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 야경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총 든 아저씨가 있어요. 깃발이 보여요. 이렇게 그림에 뭐가 있는지 묘사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묘사 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빛은 어둠을 싫어할까? 저기 저 걔는 왜 그림에 있는 걸까? 왜 저 어린 여자아이가 그림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지? 여러분, 이게 바로 현상의 껍데기를 꿰뚫고 본질을 보는 힘, 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의 힘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시는 실제 커리큘럼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상상의 날개 같은 수업으로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판단과 선택, 철학자의 눈 같은 심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딱 맞춰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은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7살부터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5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이에 맞는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생각의 수준을 차근차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거죠. 로마의 철학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에 남겼습니다. 우주는 변화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결국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는 과연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놀라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까요?